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음식 이미지 인식 분류 연구 및 MLOps 퍼블리싱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은 고프다 팀의 변호윤입니다. 저희 팀 이름은 고프다이고요. 저희 이번 해커톤 프로젝트의 그 프로젝트명은 AI 푸디입니다. 발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AI 푸디에서는 제가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설명과 그리고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릴 거고, 고프다 랩 파트에서는 그 모델 실험과 시각화를 리딩하셨던 이재호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본격적인 발표를 하기 앞서서 저희 팀원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커톤 마지막까지 저희를 잘 이끌고 와주신 저희의 리더, 지덕체 끝판왕 윤경님, 그리고 체력이 곧 개발력이다, 헬스와 코딩에 함께 가야 된다, 우리 민채님, 그리고 기술과 장비 둘 다 내 거, 하지만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우리 재호님, 그리고 몸도 마음도 다부진 우리 멀티 엔터테이너 우리 태양님, 그리고 똑똑이 스머프, 저 이렇게 5명이 이제 한 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음식 이미지 분류를 프로젝트 주제로 하였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큰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인 작금의 시대에도 이 음식에 대한 소비는 뭐 외식에서 HMR 배달 이런 식으로 형태만 달라졌을 뿐 소비 자체는 줄지 않거나 또 오히려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저는 이제 맛집을 정말 잘 고르고 골라서 실패를 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SNS로 직접 사진 이미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또 리뷰를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블로그 글을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번거롭고 검색을 2번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SNS는 광고가 많고 포털 사이트는 글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희는 이 음식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직접 이렇게 음식 이미지에서부터 리뷰와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의 첫 단계로서 음식 이미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저희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 음식 이미지를 음식 이미지 분류를 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웹사이트에 배포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을 만들어서 파이썬 파일이나 주피터 노트북으로 끝내는 것은 뭔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So what? 그래서 저희는 웹페이지에 배포를 해서 조금 더 소비자들, 조금 더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배포를 또 목표로 다음 단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그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태양님께서, 그리고 백엔드 부분에서는 백엔드와 배포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민채님께서 맡아주셨고요. 뭐 한 달 반에서 두 달 반 정도 만에 이런 새로운 언어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접 구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정말 멋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길게 설명하지 않고 저희가 어떻게 구현을 하였는지 간단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만든 홈페이지이고요.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웹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저희 얼굴을 누르면 GitHub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저희가 실험했던 시각 자료들을 이 페이지에 담아놨습니다. 나중에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 PPT 그리고 저희 팀원들의 이제 한마디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개월 동안 대장정의 길을 걸었던, 자주는 못 갔지만 모두 연구소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함께 협업했던 공간, GitHub 주소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 원래는 로그인을 하셔야지 클래시파이어에서 이제 그 분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서버는 이제 그 DB는 AWS를 사용을 했고요. 민채님께서 저희 그 배포까지도 AWS에서 이제 시도를 하셨지만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배포는 헤로쿠라는 서버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론이 조금 오래 걸려서 저는 지금 로컬로 돌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만두 이미지죠. 제가 한번 제출을 해서 이 모델이 잘 추론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어 올리셨군요. 잘 추론했군요. 조금 저도 긴장됐습니다. 이게 모델이 100% 성능이 아니라 가지고 잘못 예측할까 봐 긴장을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예측 결과와 함께
간단한 해시태그도 이렇게 출력을 하겠고요. 주변 맛집 보기를 들어가 보시면 지도로 저희가 검색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네. 되돌아가기, 홈으로 가서, 그다음 히스토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간에 올리셨던 정보들을 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추론 결과를 다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지와 함께. 그리고 저희가 이번 실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이제 노드에서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많이 해보았는데요. 윤경님께서 이제 그 겐을 맡아서 이제 저희 음식 이미지 생성을 한번 시도해 보셨고요. 저는 티스니를 통해서 이제 저차원으로 피처 익스트랙션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래드캠은 재호님께서 맡아서 이제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고프다 랩 파트에서 재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다시 발표로 돌아와서 뒤에 고프다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티스니랜드로 살짝 데려가 볼까 합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는 조금 재미가 없죠. 그래서 직접 제가 텐서보드에서 이렇게 프로젝터로 뿌린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모델이 1280 벡터로 이미지 텐서를 이제 그 매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3차원으로 한 번 더 매핑을 해서 이 모델이 어떻게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어떻게 이 이미지를 그 매핑을 하고 있는지, 네,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공간을 옮겨 다니면서 이제 이미지들이 매핑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더 길게는 좀 힘들 것 같고 저희 GitHub에 다 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티스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티스니는 고차원에 있는 벡터를 저차원으로 이렇게 매핑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계속해서 이 3차원 공간에서 그 이미지들이 움직이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티스니는 그 학습을 하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차원 공간에 있는 그 이미지들의 그 어떤 그 거리 관계를 3차원 공간에서도 잘 유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T 분포를 이용해서 이미지 매핑을 할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한 학습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미지들이 3차원 공간에서 매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핑이 잘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저는 처음에는 클래스별로 잘 분집을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특이한 매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 닭갈비처럼 보이는데요. 이 이미지와 가까운 유클리디언 거리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봤을 때 보시게 되면 똑같은 닭갈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다른 클래스들이지만 유사한 이미지들이 보입니다. 뭐 흰 접시에 면 같은 것들이 올려져 있는 게 보이죠. 이런 검정 그릇은 또 여기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사인 이미지 시뮬러리티를 봤을 때도 또 유사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담당한 파트는 여기까지이고요. 고프다랩에서 이제 저희 모델을 리딩하셨던 재호님께 발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호님? 네, 잠시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프다 랩 부분의 발표를 맡은 이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가 학습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를 보시면은 다들 이 시 아시죠? 이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의 데이터들도 과연 이 시처럼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처음 데이터를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네, 이 경우는 심지어 모두 다 같은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양들이 다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으면 이제 모델이 잘 학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걱정이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클래스에서 이 다양성을 얼만큼 저희가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너무 많은 사진들을 걸러내면은 이제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가 너무 많이 줄어들진 않을지, 그러한 문제도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보면은 정말 너무 예, 그쵸. 형태는 심지어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형태는 비슷한데 클래스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떡볶이, 떡꼬치, 그리고 순두부찌개와 된장찌개, 그리고 떡볶이, 라볶이, 라면 이런 것처럼 형태는 비슷하지만 클래스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한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찌개 같은 부분이 이제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이제 이런 거는 모델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다음으로 이제 TF 레코드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TF 레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아무래도 9만 장의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이제 불러오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는 약 9만 장의 데이터를 하나의 TF 레코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진화를 통해서 먼저 TF 레코드를 만들고 그걸 디코드하는 과정이 훨씬 더 빠르다고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TF 레코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그멘테이션은 기존의 텐서플로우 API를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다는 알부멘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시도하였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모델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먼저 저희가 베이스 모델로 선택한 것은 이제 efficientNet인데 이제 efficientNet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고 무엇보다 케라스에서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불러와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거를 베이스 모델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까먹으신 분들 혹은 이제 비전 쪽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간단하게 리캡을 해드릴게요. CNN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요소들을 건드려야 한다고 이피션트넷 논문에선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채널의 수를 나타내는 모델의 너비, 그리고 레이어의 수를 의미하는 모델의 깊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력 이미지에 대한 해상도, 이 세 가지를 이제 컴파운드 스케일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최적의 값들을 찾아내고 이를 적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게 끌어올린 것이 efficient 넷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파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마지막에 댄스를 사용했는데요. 이때 저희가 플래튼을 사용하지 않고 GAP를 사용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파라미터 수도 줄이면서 어느 정도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오버피팅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GAP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각화를 할 때 뒤에서 이제 캠을 사용할 때도 이 GAP 레이어를 그대로 학습된 걸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학습 프로세스는 저희는 두 번의 학습을 실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학습은 이제 베이스 모델을 모두 프리즈 시키고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에만 저희가 이제 가중치 학습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때 빠르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러닝 레이트는 좀 높게 주고 이제 실행을 했고요. 그때 러닝 레이트는 0.01 정도였습니다. 해서 얼리 스타핑을 사용을 했고 에폭은 20 정도로 잡았지만 그 전에 끝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킬 때는 이제 전체 모델을 프리즈를 시키되 맨 마지막 블럭만 띄워와서 같이 파인 튜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때 저희는 사용한 것은 코사인 어닐링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러닝 레이트를 주기적으로 변화를 줌으로써 이제 학습이 진행되지 않을 때 러닝 레이트를 낮춰줌으로써 이제 좀 더 학습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시도를 했고요. 이때 저희의 결과를 보시면은 이전 중간 발표와 비교한 차트인데요. 지금 저희는 여기서 중점적으로 본 게 전체 클래스를 30에서 100으로 늘리면은 아무래도 초반에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 결과물을 보니까는 생각보다 클래스나 데이터 수가 많이 늘어도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부분이나 테스트 리절트 같은 부분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좋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러한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겪었던 문제점과 해결 방법, 그리고 좀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힘들었던 점을 이제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이미지를 전처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때 제공받은 이미지는 생각보다 개성들이 다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JPG, GIF, PNG 등이 이제 다양한 포맷들로 있었고 텐서플로 API를 사용을 하기에는 또 이게 또 디코드 GIF, JPG 이런 식으로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는 필로우를 사용을 해가지고 9만 장의 이미지를 한 번 열고 이제 PNG 같은 경우는 RGBA로 채널이 4개예요. 이제 이런 파일들은 RGB로 저희가 채널을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이미지 포맷도 JPG 형식으로 다시 새롭게 저장을 함으로써 이제 전처리를 마쳤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은 리소스 문제였는데요. 이제 저와 윤경님 같은 경우 혹은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콜앱에 매달 돈을 내면서 프로를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램 부족 문제는 발생을 하였고 커널이 죽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매 에폭마다 저장한 체크 포인트를 불러오기로 했는데요. 이때 체크 포인트 중에서 일단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가장 높은 친구를 가지고 와서 그 시점에서부터 새롭게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한번 학습을 시킬 때 마지막 모델을 만들 때는 이 과정을 한 6번 정도 계속 터졌다 반복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네, 한번 이건 재미로 넣어봤고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서 일단 이거를 넣어봤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일단 다른 일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노드 부분이 있고요. 고잉 디퍼, 논문 읽기,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마지막 이제 중간에 이제 데이터는 다 모았나 해서 해커톤도 저희가 또 신경을 써야 했고요.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몇몇 분들은 이제 또 취직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코딩 테스트, 뭐 CV,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준비하셔야 됐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재미로 넣어봤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재미없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제 결과물들을 시각화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겐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아무래도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결과물은 노드에 이제 DC겐을 활용을 했고 윤경님께서 며칠 밤낮을 할애하시면서 이 결과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퀴즈입니다. 네, 이게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한 5분 정도만 정답을 받아볼 텐데 일단 선착순 한 분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채팅창이 안 보여요. 호윤님이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불러드리면 피자, 김치, 라면, 김치볶음밥, 김치찌개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맞추시면 안 되는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정답은 피자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맞추셨네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동그란 이미지를 되게 잘 맞춰주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생성해 준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 다음 결과물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치킨이고 이거는 육개장인데 여기도 또 놀라운 거는 저희가 생각보다 작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생성을 했는데도 육개장 같은 경우는 뚝배기나 접시 같은 거를 상당히 잘 잡아내서 그 부분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은 얼핏 빨간색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전 같은 건데 이제 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파전과 함께 많이 드실 텐데 보통 전에 보면은 가운데 이제 간장 종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성하는 이미지를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간장 종지도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간장 종지가 맞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갈비탕에 대한 결과물이었고요. 그 다음엔 김밥. 그리고 이제 비빔밥입니다. 비빔밥도 또한 이런 약간 그릇 같은 거를 또 잘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안에 내용물도 생각보다 잘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세지 볶음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겐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겐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제대로 하려면은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대략 한 22만 장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때 저희는 한 클래스에 기껏 해봐야 많아야 1000장 정도밖에 없었고 형태도 워낙 음식이라서 다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과물들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제 사진은 SR겐, 저희가 노드에서 했던 SR겐을 사용을 해가지고 슈퍼 레졸루션을 적용해 본 건데요. 확실히 곱창의 경계선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진 보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딥러닝은 저희가 모델 박스, 그러니까 블랙박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희가 모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그라드캠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 메뉴는 반반 메뉴의 시작, 양념 반 후라이드 반입니다. 위에서부터 그라드캠을 보시면은 후라이드를 찾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래는 양념치킨을 찾고 있습니다. 네, 재훈님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고 있어서 네.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선택 장애들 한 줄기 짬짜면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치킨 피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치킨과 피자 그리고 네, 그거를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떠한 방향으로 좀 더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성능을 높여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건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성능 개선 부분에서 픽스 이피션트 넷을 활용을 한 것, 그리고 이제
이제 노이지 스튜던트라는 세미 슈퍼바이즈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정확도, 테스트 정확도를 좀 더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디텍션 부분까지 활용을 해서 ACOL이라는 논문을 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넓은 방향을 보면서 캠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넓은 방향을 보고 그거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생성해주는 그러한 논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저희 모두 팀3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른 아이펠 분들, 그 외에 이제 아이펠을 운영해주시는 아이펠 운영진 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를 모두 도와주시는 퍼실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3 어셈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좀 분명히 아까 제 스팅박이 썼는데 사다리 타기로 순서 결정했는데 점심시간 직전에 이런 발표 너무 힘든 발표였네요.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질문을 채팅으로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진표님이 클래스 개수를 어떻게 정하셨나요? 음식들에 라고 했을 때 한식 데이터에서 150 클래스 데이터가 있었는데 Z세대가 좋아하는 메뉴로 100 클래스만 선정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중간에 간으로 피자 맞추는 건 저도 정말 신기했네요. 지금 배고파서 본인이 드시고 싶으신 걸로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범님은 역시 영범님답게 BM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광고일까요? 비즈니스 영역까지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세요? 비즈니스 윤경님이 안 되셨군요. 네. 네, 윤경님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트래픽 기반의 광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HMR이나 밀키트를 집에서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커머스 중개 수수료, 더 나아가서는 음식 데이터에 대한 고객 반응을 이제 인사이트로 데이터 판매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타겟팅에 대해서는 동영상 기반으로 음식 구매를 결정하는 밀레니얼과 Z세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까지 같이 고려해주면서 하셔가지고 굉장히 인사이트 있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